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래서 12운송으로다가 우리가 쭉 이렇게 한 판에 우리가 긁어볼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12신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을축을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또 한번 을축을 이렇게 보니까, 을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12신살은 바로 이제 또 그 접목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보니까 을축은 진술축미는 무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계, 그렇죠? 묘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화계가 되고 묘가 되는지에 대한 접목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보시자고. 이 사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이 놓여지잖아요. 삼합이 놓여져. 사유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린 지금부터 대입하는 방식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겁살이고 재살이고 천, 지, 연, 월, 망장, 반영, 육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놓고 사유축, 뭐 이것이 사유축이 아니다. 인호술이 되었던 신자진이 되었던 해묘미가 되었던 상합, 삼합, 그 자체 그대로 놓고 보자고. 그대로 지장화예요. 지장화라고. 그 지장화라고. 여기다 놓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사유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놓고 적는 걸로 우리는 지장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장화. 근데 그대로 뒀던 얘기는, 이 을축에 있어서 을이 살을 보게 되면은 지살이라 그러고, 을이 유를 보게 되면 장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을이 축을 보게 되면 화계, 묘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인데 충할 수도 있죠. 이거를 요놈이 서로 충할 수 있죠. 여기 충하는 거 보니까 뭐가 오나요? 해, 묘, 미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 역재월이야. 역재월. 충역재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을이 해수를 보면 역마요, 을이 묘를 보면 재살이요, 을일간이 미토를 보면 월살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보니까 요 앞에 그대로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대로, 을축에 대한 그대로 삼합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사 앞에 놓이거나 유 앞에 놓이거나 축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죠. 사 앞에 놓이는 경우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사 앞에 놓이는 경우가 뭘까요? 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요. 그럼 반드시 진으로 떨어지는 건 신자진 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이 오고 자가 오고 신이 오잖아요. 그렇죠? 신자진이야.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을축 앞에, 즉 을 앞에 을이 신을 보게 되면, 을축이 신을 보게 되면은 앞천 망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을축이 신을 보면 천살이라 그러고, 을축이 자를 보게 되면 망신이라 그러고, 을축이 진을 보게 되면 육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앞이 나왔으니까 뒤까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뒤를 본다는 것은 사유축 그대로 놓고, 사 뒤에 오, 유 뒤에 술, 축 뒤에 인, 그러면 인호술이네요. 그렇죠? 인호술을 딱 보니까 이것은 뒤연, 반, 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을축이 인목을 보면 연살, 을축이 오화를 보면 반한, 을축이 술을 보면 겁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외우셔야 될 게, 거지장화라고 하는 요거 단어, 충력재월이라는 요 단어, 앞천망류, 뒤연반겁, 이것을 여러분 손바닥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신사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지장화, 충력재월, 앞천망류, 뒤연반겁이라고 하는 이 도식만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시면은 어떤 것을 갖다가 대입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시자고. 아까 우리는 12운송에서는 이 사람은 쇠를 낳아서 그렇죠? 아, 편제가 쇠를 낳았으니까 자, 12운송에서는 편제가 쇠를 낳더라. 쇠를 낳고 12신살에서는 뭐를 낳나요? 편제가 뭐를 낳죠? 화개를 낳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제가 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편제가 쇠야. 돈에 대해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편제가 화개로 12신살로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나요? 재성의 화개, 돈무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의 12운송에서는 이 사람이 동태가 어떠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12신살에서는 어떻게 됐나? 이미 돈의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12신살은 선천의 명적인 그런 체계고 12운송은 후천적인 용의 체계인 거예요. 쓰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가 어떤 운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보는 것은 말이죠, 12운송을 가지고 여러분 잘 맞춰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12신살로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아셨겠나요? 그러니까 이 을축이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동토에 꽃이 피었잖아요. 동토에 꽃이 핀 것을 우리 이거 가지고 인동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 이게 인동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반드시 화개의 재신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을축일주들은요, 보면은 40대, 50대 되기 전까지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 남편한테 왜? 남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관과에 들어가 있잖아. 죽게 신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남편 문제로다가 고민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 자식 문제로 고민해요. 또.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사람은 40, 50대를 지나면서까지 나는 어떻다고요? 현재 편제를 쇠를 봤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제 을축일주들은 남편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지 않아. 쉬지 않는다고. 반드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2운송으로 쇠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화개잖아. 12신살로서 화개잖아. 쇠하고 화개가 똑같을까? 같은 일지인데도 아니잖아요. 편제가 12운송에 쇠로 와 있던 건 현재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해서 돈 버는 사람, 또 12신살에서 타고나기를 돈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돈 무덤은 내가 갖고 있대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을축 정도 되면 굉장히 성실근명해요. 돈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일지에 사고를 깐 사람한테 공짜 점심은 없잖아. 엄청 부드세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지에 진술충미를 깐 사람에게는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점심을 사면 긴장하셔야 돼. 여러분이 술을 먹고 밥을 얻어 먹으려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일지가 뭐? 일지 절지. 십성으로서 보면은 모교. 식상을 깐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 여러분, 쿨쿨해. 그래,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는데. 딱 전화하면은 새벽 2시에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분위기에 동조하고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식상을 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상을 깐 사람을 애인을 두잖아요. 돈은 잘 써요.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을축을 애인을 뒀어. 커피 한 잔은 어렵게 얻어 먹겠지. 그 뒤에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배 비싼 거 사셔야 돼. 그렇다고요. 그래서 물론
아니에요. 나는 장학생, 훌륭한 장학생 키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잘 써요, 나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목화가 잘 발달된 사람이야. 축토를 놓고 있으면 목화가 발달되면 기마이가 좋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수저 넣고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기본적으로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셨겠죠? 그래요. 이렇듯이 우리는 이렇듯이 12신살과 12운성이 표상하는 바가 확연히 틀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썼습니다만 순서적으로는 같이 갈 수는 있어. 라이프 사이클로다가 운명의 사이클로다가. 근데 반드시 편재의 세와 편재의 화계가 같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반환이라든가 12신살의 반환이 12운성이 새와 같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길의 의미,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쇠는 뭐예요? 내가 저기 꼭대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약간 이제 정체 있는 상태라고. 굉장히 안정기예요. 인생의 최고의 안정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근고의 방향, 내가 잠을 자는 방향, 내가 누구를 만나는 방향, 이사하는 방향, 뭐 택일하는 방향. 내가 오늘 돈을 좀 빌려야 돼. 누구한테 빌려야 되는지 아주 급전을 빌려야 돼. 동서남북 칩을 딱 당겼을 때 쇠방향으로 가보세요. 운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때도요, 자기의 어떤 그 예를 들자면 사주팔자에 부족한 이렇게 어떤 그런 오행의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쇠의 반환에 여러분이 놓게 되면은요,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요. 대단히 좋답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그 공망의 방향에 앉으면 술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괜히 취해. 밥을 먹었는데도 취한다고 머리가 띵하다고. 근데 공망의 방향에 앉으면 이상하게 내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쇠 반환의 방향으로 앉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이 쇠 반환의 방향으로 앉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렇답니다. 물론 일찍 식상을 깐 사람은 그거 관자 안 써. 자기가 어차피 사야 돼. 어차피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안 따지는데 이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12신살과 12운성의 이렇게 이제 접목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여러분 손바닥에 거지장화 충력자월 앞천막룡 뒤연 방겁을 가지고 놓으시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늘이 무슨 일이에요? 오늘은 보니까 임신일이에요. 네. 그렇죠. 임신일. 바로 보시자고 이제. 이제 12신사 12운성까지 나오게 12운성에서 뭐예요? 운성에서 뭐니까? 장생. 여기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편인이 임신에 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장생으로 들어와 있고, 신살로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바로 보니까 신자진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인신사회는 그대로야. 그잖아. 인신사회잖아. 그잖아. 그래서 내 앞에 무조건 인신사회가 놓이면 그지장하죠. 신자진에 삼합에 그대로 놓여있네? 그럼 뭐예요? 지살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살이잖아. 그렇죠. 여기를 보고 천살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임신해. 요 신은 신자진, 사유치욱, 해묘미, 그렇지, 인호술. 인신사회가 나를 중심으로 딱 있으면은 무조건 그건 뭐예요? 거지장하야, 지살이야. 알았죠? 그럼 임신에 이 사람은 일단 12운성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하자고. 인성이 생으로 들어와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사학가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되는데 태어나기를 12신살에 뭘 갖고 태어났어요? 지살. 조금 우리가 발음을 이상하게 해볼까? 지랄 이렇게 보자요. 응? 지살을 역마라 그래. 역마가 두 개가 있어. 여기 역마가 있고 여기 역마가 지살이 있잖아. 요 지살은 수동 쪽이야. 이렇게 표현할게요. 김대리 이거는 미국 출장 좀 갔다 와. 이러면 지살이야. 근데 여보 우리 이민 갑시다. 미국으로. 이러면 뭐예요? 능동인데 이건 역마야. 아셨나요? 김 부장
저 부산 좀 갔다 와 출장. 이러면 지살이야. 근데 여보 우리 서울에서 저 용인으로 이사 가지. 이건 뭐야? 역마야. 거리하고 관계없이 수동이냐 능동이냐 주체냐 객차냐 여기에 따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지살에 놓여 있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해서 내가 직장 생활 이동이 많은 거죠. 수동적으로. 뭐 많지 뭐. 학교, 그 다음에 일반 경찰, 뭐 이동이 많은 공부를 해서 들어간